지금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필이 왔는데 딱 여기 냈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이가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받은 지문은 이제 고1, 고2 응용어법인데 저는 이 두 지문을 모두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의 이제 소재부터 찾아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지문의 소재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왔거든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전치사 in을 통해서 이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예시가 나오면 바로 그 문장이 글쓴이의 의도가 될 수 있는데, 자, 연구의 과정이요, 종종 완벽하게 이성적이기만 하진 않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과학적 방식의 적용에 이런 고전적인 적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연구자들이 이제 가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연구 과정, 가설 이런 거 굉장히 이성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된대요. 자,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 여기 번역점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어디서 그런 이성적인 가설이 나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을 하는 다음에 당연히 답변이 나와있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I have a colleague, 나는 이제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부정관사 다음에 사람 명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냐면 자신의 좋아하는 질문이 Why this? 이거 왜 이래?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예시의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 문장이 이제 핵심 문장인데 이 예시 나오면서 그러나 without creative part no real research would be done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보면 without과 no 이렇게 부정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뭇이 없으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중 부정은 세련된 형태의 명령문이에요. 즉 이런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야지만 실제 연구가 되고 통찰력도 나오고 이론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이제 연구 과정은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겠고요. 이제 문법 문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1번 문제인데 저기 해석을 해보면 if the hypothesis withstand this test generalization is then argued for 이렇게 하는데 만약 가설이 이제 견디는 거예요. 이런 검증을.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일반화로 이제 일반적인 주장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실험을 견디면 가설이 실험을 견디면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발전이 이제 된다. 이해가 이제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문장을 보면 this test 명사가 나오고 여기 또 명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고 그래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김정 선생님 어떤 문장이 나와있죠? 목관대 뒤에는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이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이게 틀린 게 아닌가 이시 틀린 게 아닌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generalization is then argued for it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it을 지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most of the books on research method and design of experiment. 자, 이제 연구 방식의 이제 많은 책들 대부분의 책들과 실험의 디자인이 이렇게 주어로 등장하고 있고 이제 하이픈으로서 이제 there are hundreds of them 이제 수백 권들이 있대요. 수백 가지들이. 근데 지금 주어가 뭐냐면 이게 most of the books on the research method and design of experiment. 여기 이제 복수 주어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동사 1번으로 are가 나오고요. 그게 are concerned with the rational part. 이성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돼 있대요.
그리고 이게 창의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and가 나왔거든요. 이게 and는 이제 병렬 구조가 돼야겠죠. 그래서 김나희 팀장 여기 동사가 아니까 여기도 어떤 구조로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떤 품사로? 그죠? 여기 동사가 이제 품사로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병렬 구조가 이제 핵심 문법이고, 그래서 이제 failure가 아니라 fail이 아닐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지문 가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역시나 이제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here are some simple practices,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어떤 관행들이 있는데 어떤 관행들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찾는 걸 도와준대요. 우리의 매일의 상호작용을요. 뭐를 위해서? For better communication,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first of all 첫 번째는요 하면서 이게 명령문. 첫 번째 인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면서 들어라. 그리고 third 세 번째 하면서 take time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시간을 가져라. lastly 이제 마지막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또 너시 추정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문으로서 이게 계속 방식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지문의 이제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문장이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볼 건데요. 자, 해석을 해보면 engage actively with the verbal and non-verbal feedback of others. 자, 이제 어떤 말로 하는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피드백이래요. 다른 사람의 이제 말로 하거나 비언어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참여를 해봐라. 그리고 and 병렬 구조 나오면서 이게 engage 동사 1번이죠. 참여해라. 그리고 맞춰봐라. 너의 메시지를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이해를 이제 facilitate, 촉진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죠. 위해서. 그럼 여기서 to는 박기훈 선생님, 저기서 to는 어떤 to가 되죠? 지금 해석한 네. 따르면 이제 부정사, 네. 목적의 의미를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이다. 부사적용법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투 다음에 facilitating이 아니라 그냥 동사 원형 형태다.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나요? 됐죠? 마지막 이제 4번을 잡아볼 건데요. 4번의 체크 포인트.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좀 헷갈렸거든요. 자, 해석해보면 in the rush to express ourselves. 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서둘러서 it's easy to forget. 이제 잊기가 쉽대요. 대디아를. 의사소통이 쌍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거는 혹시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다른 건가 했더니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뭐 가주어 진전하고 이게 접속사 that 나오고 혹시 대시하니까 이제 좀 고민하는데 that도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육관님의 문제를 좀 풀어본 결과 지금 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필이 왔는데 딱 여기 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렇냐면 이 어는 지금 부정관사이고 이게 단수잖아요, 그죠? 그 스트릿이 딱 맞는데 투는 복수라지 웨이지거든요. 좀 뭔가 딱 사이즈가 이상한 거래요, 그죠? 박희 선생님 고수신 1등 하시더라고요. 뭐가 틀리신 것 같으세요? 네. 투웨이가 아니라 투웨이가 아니고 투웨이입니다. 왜 투는 투웨이가 되죠? 뒤에 저 스트레이트 명사를 꾸며야 되잖아요. 쌍방향. 그 투웨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투 하이픈 웨이. 그죠? 네. 그래서 저기를 이제 수량 형용사로서 그래서 투가 이제 있는데 다시요.
우리가 이제 복수 뒤에는 당연히 이제 숫자가 있으면 웨이지를 쓰는 게 맞죠. 근데 저기는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여기를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웨이를 쓰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좀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저는 사실 이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은 이게 맞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잡아서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솔직히 좀 의심가요. 제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잡았나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이제 완전한 복하는 데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for it이 아니라 그래서 it을 제껴줘서 이제 그냥 for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은 이제 병렬 구조로서 이제 명사가 아니라 and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형태로 이제 fail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3번은 이제 투부정사의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서 facilitating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투부정사 부사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마지막은 to 다음에 이제 ways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ways에서 하이픈을 긋고 way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맨날 나오는데 또 생략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출제율은 이제 거의 뭐 고등학교 모든 시험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난이도도 사실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3등급 미만은 사실은 저기 목관대가 생략되는지 모르는 학생도 많고 특히 저렇게 이제 구조가 복잡하고 어휘가 어려우면 학생들이 잘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문제면은 그래도 한 3.5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병렬 구조 문제였는데 저기는 이제 좀 and 뒤에 갑자기 failure 명사가 나오는 게 약간은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이제 병렬 구조 자체는 이제 뭐 진짜 저것도 시험 단골이고요. 최소 3.5점은 나온다고 보고 그렇지만 저기는 이제 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이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1학년까지는 좀 나오고 2학년부터 좀 안 나와요. 쉬워서. 근데 중등은 뭐 맨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율은 뭐 한 3점 정도.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2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기 two-way street에서 이제 수량 형용사를 하이픈 나왔는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나온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출제 빈도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는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는 사실은 저게 만약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면 도대체 학생들이 뭐가 틀렸는지 구별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학생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 목소리 그 강약 조절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딱 아이들이 주목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판서도 사실 되게 좋아요. 저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그 중간중간 섞이는 그런 유머들 때문에 매니아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